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사기 매지온배 오픈 신인왕전 이성 구단의 솔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번째 매지온배에 도전하는 최후의 2인을 가립니다. 자, 오늘 준결승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선수들이 올라와 있나요? 네, 오늘 대국할 이제 신민준 선수와 송지훈 선수가 만났는데요. 신민준 선수는 지금 4강 진출자 중에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고요. 네. 송지훈 선수는 입단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강자 킬러로 이미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재미있는 대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또 반대쪽에서는 김명훈 선수와 박하민 선수가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4명의 선수들을 살펴보면은 신예 기사 중에서도 또 선배 신예 그리고 새내기 신예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이제 그 신민준 선수와 김명훈 선수는 국가대표예요. 그리고 박하민 선수와 송지훈 선수는 국가대표 육성군이거든요. 네. 노련함과 좀 패기의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과연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사기 매지온배 오픈 신인왕전 참가 대상은 97년 1월 1일 이후 출생 프로기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연구생들에게도 참가 또 문을 열어 놓았는데요. 이 연구생 김기범 군이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하지만 박하민 선수한테 패해서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본선에서.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1분 1회가 주어집니다. 8강 대진입니다. 자, 김명훈 선수 이 시드로 이번 매지온배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하민 선수와 대결을 앞두고 있고요. 자, 오늘 대결 신민준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대결입니다. 신민준 선수는 박현수 선수에게, 송지훈 선수는 송혜령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네요. 네, 두 선수 모두 32강, 16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준결승전 첫 번째 대국입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기풍으로 본다면 신민준 선수는 상당히 두텁고 유연한 스타일이고요. 송지훈 선수는 좀 실전적인 저돌적인 힘바둑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창과 방패의 승부고요. 또 하나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송지훈 선수가 상당히 좀 속기파예요. 네. 그런 점이 이제 네. 신민준 선수는 장고형인데 송지훈 선수의 속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반대되는 기풍은 언제나 재밌죠? 지금부터 두 기사의 대결 함께 하시죠. 제사기 매지온배 오픈 신인왕전 준결승전입니다. 신민준 3단, 송지훈 초단의 대결입니다. 네, 송지훈 초단 반전무인의 자세로 대국에 임하겠다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자세입니다. 바둑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좀 상당히 좀 바둑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승부에. 네, 그러려면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신민준 3단입니다. 대회 최고 기록 4강 이번에 넘어서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1, 2회에서 4강에 올라갔었죠, 신민준 선수가. 이번에는 신민준 선수의 기량이나 랭킹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우승할 때도 됐어요. 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과연 신민준 3단 결승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준결승전 각자 1시간 1분 1회로 대국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의 흑번이네요. 송지훈 선수가 그 16강전에서 8강전이었나요? 그 송혜령 선수와의 대국에서 상당한 속기를 보여줬어요. 네. 이 선수가 워낙 좀 수일기도 강하고요. 강자들을 만나서도 주눅들지 않는 그런 전투 바둑을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참 바둑 둘 때는 송지훈 초단이 앞서 이 각오를 밝혔던 것처럼 반전무인, 마인드 컨트롤. 참 아무래도 사람이 감정에 많이 휘둘리게 돼요. 그렇죠. 바둑 한 판을 두다 보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네. 그런 점을 이제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바둑도 좋은 내용을 둘 수 있겠고요. 바둑을 두다 보면은 또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그러면서 좀
얼굴에 표시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죠. 뭐 대부분의 뭐 사람이니까요. 네. 기사들이. 근데 이제 표시가 안 나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사들이 상당히 무서운 기사들이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창호 선수가 있겠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이동우 선수가 그 대를 이어받은 것 같아요. 네. 전혀 그 실수하면 사람인 이상 좀 찡그리거나 그런 표정이 나오는 게 맞는 건데요. 이동우 선수에게는 그런 모습조차 볼 수가 없어요. 네. 참 요즘 신예 기사들 보면은 애늙은이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워낙 이제 연구생 시절부터 고도로 네. 좀 훈련돼 왔기 때문에 뭐 이런 방송대국 시합을 하거나 그래도 전혀 떨지 않고요. 자, 신민준 3단 이번 4기에서 최고 기록 4강의 기록을 넘어서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사실 신민준 3단이 이 메지온배를 제외한 다른 신예 기선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이미 뭐 신예로서는 정상급의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개최한 중국 세계대회 신예 대회인 이민배에서도 본선에 올랐고요. 네. 세계적인 신예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이번 대회는 뭐 우승을 노리고 있을 거예요, 신민준 선수가. 네. 근데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판 4강전부터 넘어야 돼요. 만만치 않은 상대거든요, 송지훈 네. 선수가. 자, 항상 이 신민준 3단 신예 대회에서 한 끗발 차이로 준우승 기록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진서 네. 선수에게도 좀 많이 고배를 마셨죠, 네. 결승에서. 그래서 이번 이 4기 메지온배 더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대국전에 잠시 신민준 선수를 봤는데요. 바둑 생각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지금 한 30분 전에 봤어요. 근데 바둑 생각으로 뭐 완전히 삼매경인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좀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이 4강 진출한 선수 4명의 공통점이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고 육성군 선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김명우 선수와 신민준 선수는 올해 바둑리거거든요. 네. 김명우 선수는 정관장의 3지명이고요. 신민준 선수는 지금 3년 연속 신한 천일염에서 4지명으로 뛰고 있는데요. 네. 송지훈 선수와 박하민 선수가 퓨처스리그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좀 재밌고요. 네. 사실은 이 4명의 선수, 신민준 선수와 김명훈 선수는 상위 랭커라고 봐야 돼요. 김명훈 선수가 17위, 신민준 선수가 24위의 자리에 있고요. 송지훈, 박하민 선수는 각각 73위, 84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송지훈 선수와 박하민 선수는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기사들이에요. 네, 이제 쭉쭉 뻗어나가는 기사들이고요. 이제 신민준, 김명우 선수가 신의 정상급이라면 이 송지훈, 박하민 선수는 이제 유망주 그룹에서 조금 이제 계속 실력이 늘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역시 그 초반은 신민준 선수의 템포가 조금은 느리죠. 신민준 선수는 장고영에 가까운 선수고요. 송지훈 선수는 뭐 손꼽히는 속기파예요. 손이 상당히 좀 빨리 나가고요. 근데 그렇다면 역시 좀 경솔함이 있을 수 있겠죠. 작년 바둑리그에서도 송지훈 선수가 조금 워낙 속기로 두다가 상당히 좀 쉬운 수를 못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거기서 수가 나서 도를 거둔 장면이 있거든요. 이제 올해는 이제 일단 2년 차니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점이 좀 보완이 됐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이 손이 빨리 나가봤자 좋을 게 하나 없는데요. 네, 이게 머릿속으로 안다 하더라도 이게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실제로 이 바둑을 두다가 이런 아픔을 겪어보면은 이 버릇 금방 고쳐집니다. 네, 뭐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결단이 좀 빠르다는 거거든요. 착점에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네. 이제 장고영 기사들은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좀 판단을 내려야 될 부분에서도 많이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악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결단을 좀 빨리 내려야 될 때 못 내리는 그런 좀 단점이 있겠고요. 장고영 기사들은. 자, 근데 요즘에는 뭐 여기서 이제 보통은 여기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안 두는 경우가 요즘 많이 나와요. 이 교환을 하고서 이제 여기가 지금 소목의 위치가 여기에 돼 있다면 이렇게 중국식을 높게나 낮게 펼치는 경우 많이 두어지고요. 이 형태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워낙 손 빼는 게 유행이라서요. 네. 예전에는 흙이 벌려두지 않으면은 이 정석을 모른다고 이제 크게 혼났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가 사실은 먼저 갔을 때 워낙 이 돌이 무거워져서 네. 원래 이론으로는 이제 무조건 한 술 더 둬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알파고 이후에 이론이 바뀐 것이 백에 한 이 정도로 와도 손을 한 번 더 돌릴 수도 있다는 음. 좀 판단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두 수를 연타를 하게 되면 흙이 아무래도 좀 발이 빠른 포석이 되겠고요. 이 돌이 생각보다는 공격 대상에서 좀 이렇게 강력하게 흙을 압박하는 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손을 뺄 경우에는 이 호구 교환을 안 해놓고 손을 돌렸었는데요. 그렇죠. 이 자세가 백이 왔을 때 무겁다는 그런 이론이었죠. 거의 당연하게 여겨졌었는데요. 지금 신민준 선수가 생각하는 것도 손 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대표에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손을 뺀다면 이 방향이겠죠. 여기나 여기 두어서 다음에 한 수를 더 둔다면 또 이 자리를 두어서 발빠르게 이 모양을 펼쳐가는 바둑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민준 3단 고민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정석을 완성시키는 것이 당연했는데요. 요즘에 이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역시 지금 소목의 위치에 따라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소목의 위치가 지금은 이 자리로 돼 있어서 이렇게 두어서 미니 중국식을 펼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가오는 수가 이 방면이 있겠고요.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바짝 다가가는 수가 있습니다. 바짝 다가온다면 아무래도 이 돌에 대한 영향력이 좀 강력하기 때문에 네. 흙이 한 수를 더 이 정도로 둘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이 돌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다음에 흙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이 돌이 좀 너무 가까워요. 위치가. 네. 그래서 이렇게 바짝 다가가면 하나 정도는 웅수를 하는 것도 좋은 자리입니다. 그 상대방 돌 가까이 그 강한 돌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장면에서는 백이 가까이 가도 되는 건가요? 네, 이 장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두면 손을 빼니까요. 아, 그래서 바짝 다가가는데요. 네. 바짝 다가가면 이제 흙도 응수 방법이 받아주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두면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받으면 밀어서 이 돌이 역시 무거워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면 밀어가거나 아니면 한 칸 정도 띄어서 이 돌을 좀 가볍게 처리를 합니다. 넘어가면 이곳을 이어서 이곳에 실리는 조금 내주었지만 상당히 좀 중앙 쪽으로 돌이 두텁게 뻗어나갔죠.
이곳을 두느냐 아니면 뭐 역시 이곳을 방치한 채 이런 곳을 갈라쳐 가거나 걸쳐가는 수. 이 형태에서 많이 쓰이는 수입니다. 바짝 다가가네요. 이 형태는 지금 배석은 틀리지만 신민준 선수가 얼마 전 이민배에서 100으로 이렇게 둔 기억이 있어요. 중국 선수를 상대로 바짝 다가가고 네. 그때 중국 선수가 손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갔고요. 지금은 신민준 선수의 흑이거든요. 네. 일단 송지은 선수도 기세 좋게 다가갔고요. 자, 상대에게 보강을 강요합니다. 강하게 압박하면서 다가왔고 자, 여기서 신민준 3단 손을 빼는 것은 무리일까요? 손을 뺄 수도 있어요. 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돌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네. 받아주는 수도 충분히 좋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자리고요. 다음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낮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눌러갔을 때 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중앙에 돌이 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프로 간의 대결은 초반에 좀 밀리게 되면 역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주도권을 뺏기면 아무래도 후반이 상당히 좀 힘들어지죠. 물론 네. 역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프로의 대국에 있어서 초반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초반 포석에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는데 여기서는 신민준 3단 뭐 한 수 보강을 하더라도 충분히 한 수 투자의 가치가 있는 그런 네.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신민준 선수 스타일은 또 공격당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터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갈수하는 방향이 좀 예상되고 있어요. 네, 신민준 선수가 올해 성적이 상당히 좋네요. 16승 5패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가 작년부터 성적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작년에도 제일 많이 랭킹이 상승한 기사일 겁니다. 신민준 선수가. 아마 26계단 정도 상승을 해서 원래는 네. 50위권이었는데 지금은 랭킹이 24위죠. 네. 그만큼 성적도 좋았고 랭킹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바둑 내용이 확실히 성숙되고 좋아졌어요. 그 신민준 3단이 이제 막 입단했을 때와 그때와 이제 기풍을 비교해 본다면 좀 변화가 있을까요? 기풍은 신민준 선수 그렇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지금도 여전히 좀 침착한 기풍이고요. 네. 물론 전투력도 상당히 강해요. 근데 먼저 싸움을 걸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힘을 비축했다가 상대가 좀 전투를 걸어오면 그때 좀 받아치는 스타일입니다. 네. 이 전반적인 기풍의 틀은 변하지 않고 그 중에서 좀 단점이 되었던 부분이 보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신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신진서 선수가 상당히 성적이 더 좋아서 많이 치고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신민준 선수가 바둑 내용도 좋아지고 랭킹도 많이 올라가서 네. 거의 대등한 상태까지 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요즘에 신진서 선수가 또 다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랭킹도 많이 올라갔고 세계대회 성적도 지금 한창 많이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KB 리그에서 이 지명이 굉장히 높죠. 네,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신민준 선수가 또 다시 분발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좀 더. 네. 뭐 이렇게 좀 견제할 만한 라이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사로서는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민준 선수가 더 잘해줘야 그래서 신진서 선수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돼야 신진서 선수도 같이 성장을 합니다. 네. 그래야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성장할 수 있겠고요. 네. 라이벌이 없다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서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지금 시간 사용표만 봐도 신민준 선수는 뭐 14분 정도 사용했고요. 송지훈 선수 4분 썼어요. 네. 1시간 대국에서 지금 초반에 이런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적게 쓰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 한 시간이 좀 긴 것 같지만 시간 안배를 좀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시간은 좀 금방 갑니다, 사실. 네. 그래서 1시간짜리 바둑 안배, 시간 안배가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자, 신민준 선수가 이곳에 두면 무난한데요. 손 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요. 아, 네. 손을 뺀다면 여기가 뭐 눈에 보이는 자리죠. 네. 모양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네. 아, 날일자로 지켜둡니다. 튼튼하게 받아두었고요. 아, 역시 이론이 좀 변하긴 변했네요. 날일자, 행마. 네. 여기가 이제 날일자로 인해서 여기 끊기는 맛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곳에 백이 가령 이렇게 두는 거나 하는 것이 전혀 아프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곳을 또 뭐 붙여서 또 끊을 수도 있겠고요. 좀 가볍게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중앙 방면에 역시 좀 힘을 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송지훈 선수 뭐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가장 큰 자리를 두었고요. 아무래도 이 날일자는 다음에 이런 정도 날일자 오게 되면 중앙의 영향력이 상당히 좋아지죠. 물론 받을 수 있겠지만 또 눌러가는 것도 있겠고요. 지금 일관된 작전인 것 같아요. 확실히 돌이 높게 가니까요. 여기도 높게 가서 좀 눌러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앙을 많이 보고 있는 네. 그런 포석이에요. 신민준 선수는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뭐 여기 밀어야 돼요. 밀고 늘고 밀고 여기까지는 당연한 자리고요. 여기서 젖힐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어요. 역시 중앙이 상당히 좀 모양이 입체화되고 있는 그림이고요. 자, 여기서 밀었는데요. 느는 것도 있고 한 칸 띄는 것도 있습니다. 네, 흑의 이 지퍼관수는 상당히 좀 유행을 했던 수예요. 요즘에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 수법이지만요. 한때는 뭐 네. 이 포석이 나오면 거의 열의 9은 이렇게 뒀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두는 것보다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유연하게 두는 수법이 더 많이 쓰이죠. 신민준 3단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네, 두 선수 이제 최근에 벌어진 대국에서는 그 중국에서 개최한 세계 대회 신화업에 출전을 했었거든요. 두 선수 모두. 네. 근데 아쉽게 본선에 진출하진 못했어요. 근데 상대가 좀 강한 면도 있었고요. 송지훈 선수는
중국의 세커 선수한테 패했고요. 신민준 선수는 오강야 선수한테 패했어요. 네. 뭐 앞으로 신민준 선수, 송지훈 선수 뭐 계속해서 세계대회 많은 세계대회 또 예선전 참가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경험이라고 지금은 경험을 쌓고 있는 과정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늘었습니다. 역시 좀 한 칸 뛰는 수보다는 두터운 수예요. 네, 거의 100도 밀어가는 것이 보통이고요. 네. 이 자리를 역으로 막히면 너무 두터워요. 한 번은 밀어보고 싶은 자리입니다. 신민준 선수가 이 우변에서 이렇게 씌우는 정석을 둘 것을 미리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 좌상 쪽 행마를 날일자 행마를 한 것인가요? 네, 그렇죠. 일관된 수법이에요. 여기 두면 백이 이렇게 두는 것까지 거의 예상을 하고 둔 수입니다. 이 네. 날일자는. 네. 그래서 여기를 짚어가서 중앙을 좀 경영하는 바둑을 두겠다라는 작전이 눈에 보입니다. 네, 젖혀가는 수가 좀 더 강력한 수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두 칸으로 두면 제일 무난합니다. 여기서는 흙이 있는 수와 느는 수 두 가지가 다 있겠고요. 느는 수는 조금 얇지만 끊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리로 좋고 이 104점을 좀 압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 수는 여기 모양은 뭐 완벽해요. 그 대신 이 넉점에 대한 압박은 좀 부족합니다. 자, 여기서 밀어갈 수도 있습니다. 밀어가면 이제 여기를 이어주면 걸쳐가서 이 자세는 만족이에요, 백이. 아, 이 간격이 걸치면서 이 세 칸이 좋거든요. 그래서 흙도 이어주지 않고 이런 곳을 둬서 이곳을 붙이고 이런 곳을 또 붙여서 두는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간 어렵지만 거의 정석 형태로 나오는 형태거든요. 네. 아, 근데 지금은 여기가 좀 가깝네요. 원래는 예전에 이 형태가 나올 때는 여기가 좀 멀었거든요. 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전투가 백이 할 만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은 가까워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칸 차이가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까요? 자, 송지은 초단 두텁게 꼬부려 두었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신민준 3단의 선택의 순간 어떻게 정리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제사기 매지온배 오픈 신인왕전 준결승전입니다. 신민준 3단과 송지은 초단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변의 정석. 네, 신민준 3단은 눈목자로 귀를 지켜두었고요. 네. 자,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한 칸이 좁은 배석인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그려지느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지금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둬야 돼요. 네. 그래서 가깝다면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흙이 아무래도 조금은 우세한 진행이 나오거든요. 가까운 것이. 자, 모양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멀 때는 여기를 붙이고 수수는 좀 길지만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끊어서 막고 이렇게 전투를 펼치는 그 정석형에 가까운 진행이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겠죠. 근데 이렇게 끊고 싸우는 형태인데
여기가 가까우면 아무래도 백의 이돌에 대한 압박이 좀 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은 흙이 둘만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원래 두는 방식대로 그대로 수순을 진행시켰다가는 좀 백이 불리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 진행이 아니라면 글쎄요. 이런 곳을 먼저 끊는 수는 단수를 치고 두고 이렇게 두어서 아무래도 여기 눈목자가 와 있어서 이 네 점에 대한 압박이 좀 되고 있어요. 백이 조금 바빠 보이거든요. 네. 네, 송지은 초단과 신민준 3단입니다. 자, 99년생, 98년생의 기사이네요. 자, 나이는 송지은 초단이 더 많지만 입단은 신민준 3단이 더 일찍 했습니다. 자, 올해 성적 9승 4패, 16승 5패. 두 기사 모두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6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대 전적은 없습니다. 오늘 첫 대결을 펼칩니다. 네, 이제 신민준 선수는 영재 입단 대회로 신진선 선수와 입단을 해서 입단이 좀 상당히 빠르고요. 네. 송지훈 선수는 이제 연구생 생활을 한 5년 이상 하면서 좀 노련해졌고 잔뼈가 좀 굵어졌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서 연구생 입단 대회를 통해서 입단을 했습니다. 자, 속기로 일관하던 송지은 네. 초단. 여기서는 좀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손이 좀 멈췄죠. 이제 이 모양에서는 이렇게 붙여서 싸우는 형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형태가 나와야 맞는 건데요. 네. 지금은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여의치 않다면 이렇게 밀어간 것은 두 칸 정도가 보통이었겠죠. 잘못하다가는 이 넉점이 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바둑이 상당히 좀 피곤해집니다. 웬만큼 어려워서는 송지훈 선수가 생각을 이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네, 지금은 상당히 좀 고민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데이터들을 좀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석이 달라졌고요. 네. 자, 신민준 3단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굉장히 좀 앳돼 보여요. 네, 뭐 아직도 실제로 나이도 아직 뭐 어리고 그렇죠. 지금 신민준 나이보다 선수가 18살인가요? 네. 99년생이죠. 1999년생 18살이네요. 예. 뭐 또래 친구들하고 다 친하거든요. 평소에 보면 네. 뭐 신진서 선수하고도 친하고요. 이동우 선수 뭐 다 또래인데요. 그 선수들이 전부 다 이제 20살 가까이 됐는데요. 아직도 다 아기 같고 어려 보여요. 네. 네. 변상일 선수도 그렇고요. 변상일 선수는 나이가 20살인데 아직도 중학생 같아요. 나이가 어린 데다가 또 더 어려 보여요. 실제 나이보다. 그렇죠. 네. 송준 선수 이렇게 손이 안 나가는 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방송대국에서. 송지훈 선수는 이제 작년에 이제 KBS에서 아주 눈도장을 확실히 좀 찍었어요. 거기서 이제 강자들을 많이 이기고 네. 8강까지도 진출을 해서
이세돌 선수하고도 제대로 또 한판 붙었고요. 네. 시종일관 이세돌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그 전투로 일관을 했어요. 수일기 싸움을 계속 펼쳤고요. 그러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반지패를 했는데도 아주 이제 깊은 인상을 남겼죠. 사실 이세돌 구단과 대국 한번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세돌 구단 웬만한 또 대회는 이제 뭐 시드를 받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을 내서 본선에서 올라가지 않는 한은 이세돌 선수 만나기도 힘들어요. 네. 네, 뭐 만나서 이기기는 더 힘들겠지만요. 이미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성적을 올렸다는 것을 또 증명합니다. 네, 그리고 뭐 바둑 두는 속도가 전혀 줄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때 보면 뭐 똑같아요. 뭐 신혜기사랑 두던 이세돌 선수랑 두던 일관된 그냥 패턴으로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 그런 점이 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아무래도 좀 환경이 바뀌거나 상대가 좀 달라지면은 나도 그렇죠. 모르게 조금 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신혜기사들이 무서운 점이고요. 이제 네. 정상급 초일리들을 이제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제 이길 수 있는 좀 그런 여지가 좀 있겠죠. 네. 아, 이 선수 대단하네요. 네. 앞으로 정말 성장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세돌 선수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수들은 약간의 그 두려움이 있어요. 워낙 그쵸. 상대가 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네. 점이 이제 좀 마이너스로 승부에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신예 선수들은 뭐 이 선수들의 바둑을 보고 공부를 했지만 직접 부딪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래도 붙여가네요. 우선은 귀에 붙여가서 um수를 물어보는데요. 뭐 여기가 가까워도 지금은 이렇게 싸우는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흑도 막아야 됩니다. 일단. 네, 정말 또 신중한 신민주 삼단은 또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오늘 평소보다 좀 더 신중하네요. 네. 이 대회를 임하는 자세가 좀 느껴지네요. 네, 막았고요. 네, 붙여갈 겁니다. 네. 네. 이 형태에서 거의 정석화된 진행이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송재훈 선수하고 신민주 선수 두 선수 모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국대 하루에 이 주중에 일과가 이제 오전에 10시에 나와서 5시까지거든요. 예. 그거가 끝나면 이제 뭐 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민준 선수는 집에 들어가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음, 워낙 이제 훈련량이 좀 많고 네. 고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송지훈 선수는 끝나고서 다시 이제 이 선수가 아직도 이제 도장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프로가 된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네. 가서 다시 또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프로가 되면요. 네. 이제 좀 뭔가 해방이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공부를 좀 소홀히 하게 되면 네. 좀 맥이 끊기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음. 프로 입단하고서 네. 좀 피치를 올려야 돼요. 거기서 이제 실력이 늘 수 있는 그런 공부량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약간의 해방감에 도취돼서 네. 공부를 좀 소홀히 하게 되면 그대로 좀 정체되는 현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프로가 되어서도 도장에 또 꾸준히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뭐 조금 힘든 생활이거든요. 그 네. 연구생 시절의 그 도장 생활은. 근데 이제 프로가 됐으니까 그 생활을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네. 정말 대단한 의지 없이는 좀 힘들죠. 공부를 하더라도 좀 자유롭게 그렇죠. 네. 뭐 네. 연구실을 나간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도장에 계속 나가다 보면은 좀 얽매여 있는 감도 없지 않아 네,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네. 다른 이제 연구생들도 이제 계속 공부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공부를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네. 그런 점이 좋은 점이고요. 네, 자신을 한눈 팔지 못하게 이렇게 딱 컨트롤을 하는군요. 네. 아무래도 좀 자유가 생기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뭐든지 하면 좋겠지만 좀 네. 이렇게 좀 나태해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여기서도 생각을 하네요. 너무 침착해요, 오늘. 글쎄요. 여기서는 아래로 드는 수는 넓어서 있는 수 아니면 아래로 느는 수거든요. 근데 네. 끊겼을 때 이곳을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를 넘어가는 진행인데 밀었을 때 여기 붙여놓은 자리가 있어서요. 여기 끊는 맛도 있고 이거 상당히 좀 음. 흙이 좀 엷은 진행이에요. 네. 모험이 따르는 수순인데요. 글쎄요. 이 진행을 지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있는 겁니다. 손길은 막는 네. 있고 있습니다. 둘 때 막으면 신민주 선수 생각은 이 이후의 변화를 좀 생각했던 것 같네요. 네, 외길 수순으로 일단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렇죠. 네, 여기를 교환해 두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끊는 것까지 되죠. 이렇게 두고 막는 것까지 선수입니다. 자, 여기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짚어가는 형태가 상당히 좋아요. 네. 그래서 흙이 밀어도 여기를 젖히는 형태가 나와서 아. 여기가 모양이 정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까워서 네. 그 형태가 안 나와요. 자, 여기서 그래도 그래도요. 아 결국은 탈출할 수 있다는 뜻인 건가요? 네, 그 진행을 선택했네요. 네. 미는 수와 여기 미는 수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감각적으로는 이곳으로 밀어야 돼요. 여기 밀면 여기 둬서 여기 받아야겠죠. 당장 축은 안 되지만 여기 끊는 수는 이제 여기 둬서 이렇게 되면 요 5점이 잡히는 것은 큽니다. 이 5점 잡히면 여기도 완전하게 살아 있고요. 두텁죠. 그러면 밀고 이렇게 둘 때 호구를 둬야 되는데요. 있고 미는 수는 붙여 나가서 행마가 100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은 밀고 한 칸 뛰어나가겠죠. 어느 정도는 탈출이 됐네요. 자, 여기 미는 것을 한번 볼까요? 여기 밀면 똑같이 는다면 여기 밀어서 이제 모양이 100이 좀 많이 우러들었어요. 형태가 안 좋죠. 빈상각의 예, 연속인데요. 뭐 오히려 이렇게 끊어서 바꿔치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음, 여기를 두던 여기를 두던 이미 끊는 수는 좀 생겼네요. 축이 안 되거든요. 축이 안 된다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좀 흙도 좀 부담스럽죠. 네. 지금 장문 씌울 그런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여기 바로 잡히니까요. 약간 끊는 것도 여차하면 백은 노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곳을 지키는 수는 맞게 되면 자세가 괜찮죠. 네. 송지훈 선수 생각은 여기는 이제 이 돌은 여차하면 가볍게 버리고 이 5점을 좀 노리겠다. 이런 작전으로 이 진행을 택했네요. 역시 좀 이렇게 돌이 좀 부딪히는 것을 확실히 좋아합니다. 송지훈 선수가. 여기서도 신민준 선수가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네. 좀 어렵네요. 자, 전기 우승자는 신진서 선수였습니다. 지금까지 변상현 선수가 2회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전기는 신진서 선수, 올해 4기, 또 새로운 우승자를 탄생시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이 우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 4강에 오른 선수 4명 뭐 어떤 선수가 우승해도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하는 거죠. 네, 송지훈 선수는 작년에는 이제 KB리그로 선수로 뛰었는데요. 네. 올해는 퓨처스 선수로 선발이 됐어요. 음. 그래도 퓨처스 선수 중에서 맨 첫 번째로 이름이 호명이 됐거든요. 아, 네. 그만큼 좀 실력을 좀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선수가 강자들한테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킥스 팀으로서는 좀 조커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대의 그 에이스들을 저격하는 그런 때가 오면 송지훈 선수의 활용도가 좀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희성 해설위원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송지훈 초단이 강자들과 대국을 할 때도 전혀 주눅들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이 속기에서는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네. 송지훈 선수 이번에 퓨처스 리그에 발탁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바둑 리거였다가 퓨처스 리거 어떻게 보면은 좀 한 단계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평가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올해 이 군복무하고 돌아온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네, 뭐 그런 점이 있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힐 수도 있는 실력이긴 합니다. 네, 근데 좀 이제 작년보다 좀 TO가 좀 줄었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쉽게 KB리그에는 선발되지 못했어요. 작년에는 이제 입단하자마자 KB리그에 선발을 돼서 깜짝 네.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성적도 상당히 준수했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올해 또 활동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경험이 붙고 이제 이런 것이 좀 노련한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네. 충분히 앞으로 KB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선수가 될 것입니다. 속기가 워낙 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통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네. 퓨처스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바둑 리그에 이 오더의 이름을 많이 올릴 수가 있고요. 지켜두네요. 네. 어디를 두더라도 여기 끊기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백도 자세가 좋거든요. 자, 여기를 이제 밀어갈 수는 있습니다. 늘었을 때 봉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약점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이곳을 건너붙이고 나가는 것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미는 것은 이제 봉쇄가 안 된다면 조금은 행마상으로는 좀 무겁고요. 네, 독특한 행마가 나왔습니다. 아주 탄력적인 행마가 나왔어요. 거의 네. 보기 힘들어요. 이런 행마는. 아,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 것 예, 같아요. 이런 똑같은 형태가 나온 적은 없겠지만 감각상으로 보면 거의 처음 보는 형태의 아, 행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위로 밀어주자니 이 뒤에서 상대방을 또 밀어주는 이 뒷스레를 끈다고 그러죠. 네, 이런 또 모양이 되고 그렇다고 또 아래로 두자니 상대방에게 머리를 막히고 그렇죠. 지금 이수는 이제 호구를 선수를 하는 형태면 이 호구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리고 이수로 먼저 젖히게 되면 이곳을 먼저 밀리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잡은 거고요. 이곳을 밀어가게 되면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젖히고 밀었을 때 호구 친 거와 똑같습니다. 음, 자, 여기 호구를 두면 젖힐 때 다시 한번 젖히나요? 젖힐 때 아, 여기를 끊을 끊을 수가 수도 있을까요? 있나요? 끊는 형태가 돼야 형태상으로는 이수가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수는 일단은 흙도 맛이 너무 나쁘네요. 여기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돼서 약점이 너무 많아서 네, 자, 가령 이런 것을 단수를 두고 이었을 때 당장 축은 안 되는데요. 이 변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곳을 또 밀어서 여기 급소죠. 둬야 되고 이런 데를 늘거나 이런 데를 받았을 때 이 돌과 이 흙의 수상전. 여기도 어려워요. 여기도 막상 봉쇄가 잘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이곳으로 끊는 수는 안 돼요. 젖혀서. 여기 밀었을 때가 이유가 행마가 포인트 같아요. 백도 일단은 여기 밀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조금 행마가 힘이 없어요. 네, 물론 밀었을 때 정말 행마가 안 나온다면 특수 상황에서는 이렇게 둘 수 있지만 웬만해서는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이는 수는 이렇게 젖혀서 아무래도 이 흙을 강화시켜줘서 좋은 행마 아닙니다. 네, 밀어가는 싸움이 거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밀고 젖히고 젖힐 때 흙도 끊는 게 안 된다면 느는 것은 여기 단수 한 방에 아파요. 이렇게 되면 자세가 백이 좋죠. 네. 끊는 게 아니라면 2단 젖히는 정도. 글쎄요, 근데 2단 젖히는 정도로면 호구로 나가서 백도 충분히 들 것 같아요. 송지훈 선수도 밀어가는 수읽기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밀어갔을 때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뒀을 때 끊는 것이 안 된다면 호구 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두 점을 살리지 않고 백은 가볍게 처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두고 호구를 쳐서 이 두 점을 버리는 거죠. 아, 버리고 이런 네. 식으로 눌러가서 자세는 여기는 흙이 좀 눌렸고요. 여기 형태는 백이 일단은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아직도 백이 미생이고요. 이 변화도 좀 어렵겠네요. 상대의 탄력적인 행마에 송지훈 선수 자, 응징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긴 네. 밀어가야 돼요. 당연한 자리고요.
아, 예, 젖히죠. 여기서 거기를 못 젖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백은 기세 같고요. 흙이 여기서 선택입니다. 네. 이곳을 혹을 칠지, 이곳을 끊을지. 과연 신민준 선수의 강수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네, 송지훈 선수가 착수를 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 선택의 순간 신민준 선수는 어떤 수를 선택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